정보관리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것을 분류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보관리는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데요. 정보관리는 계획, 수집, 분석, 활용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정보관리의 계획 단계에서는 정보 수집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집 단계에서는요, 정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대중매체, 시장 등의 정보 원천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분석 단계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정확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단계에서는요, 분석, 가공한 정보를 해석해서 활용하고 의사결정자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용한 정보는 구성원들과 공유를 하게 되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는 정보 수집 대상과 정보의 원천, 그리고 정보 수집 방법 등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한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엇을 알고 싶은가,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이런 것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 목록을 만듭니다. 두 번째, 자료 목록이 만들어지면 정보 원천을 확인합니다. 정보 원천의 종류는요, 정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대중매체, 그리고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정보 관리 활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세미나 교육 등에 참여한다거나 또는 협회, 학회에 가입하는 등의 이런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의 원천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업무 분야와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생산하는 주요 기관과 통계나 저널 같은 이런 데이터 목록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탐색하는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신문, 잡지, 도서 등 오프라인 대중매체와 인터넷 같은 온라인 대중매체, 관련 도서, 업계 잡지나 경제지, 중앙일간지 등의 자료를 스크랩하는 것과 같은 이런 다양한 기획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주요 웹사이트를 북마크 해놓고요, 정기적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고객 인터뷰나 현장 관찰, 그리고 설문지, 이메일, 전화, 인터넷, 연구조사, 시장조사 등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불확실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때는 정보의 유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정보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중요성, 참신성, 자료 수집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료를 수집할 때는 사실지향적 사고가 요구되는데요. 여기서 사실지향적 사고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객관적 사실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원인 분석을 하고 또 해결한 모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능한 상식과 주관,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 방법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방법의 특징으로는 검색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동일 항목에 대해서 2 내지 3개 이상 검색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중요한 자료의 경우에 자료 추적을 통해서 원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본 행위자 관찰 편향에 따른 오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특성 요인도와 파레토 그래프를 들 수 있는데요. 특성 요인도는 바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기법을 말하고, 파레토 그래프는 문제의 핵심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두 개의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요인도는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 즉 특성, 그것과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원인 또는 요인에 착안해서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성 요인도의 작성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문제의 특징을 대표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기록합니다. 즉 이렇게 말이죠. 월말 예산 보고서의 지연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인을 범주화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장소나 절차, 시스템, 정책, 사람과 같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요인 범주별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세부 원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절차의 경우로 보면 절차 부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시대에 뒤떨어진 절차, 복잡한 절차, 이렇게 세부적으로 원인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파레토 그래프는요,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제시된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근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소수 핵심 원인을 찾아주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죠. 이 파레토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주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점유율이나 금액 또는 건수 같은 이런 측정 단위와 일, 주, 월, 연간 같은 이런 기간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데이터 수집이 끝나고 나면 네 번째로 각 항목별 데이터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크기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작은 빈도의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는 기타 항목으로 가장 우측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각 항목에 해당하는 측정 값에 따라서 높이를 맞추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막대 그래프의 누적 꺾어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최종적으로 100%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분석은 이슈 분석, 데이터 분석, 원인 파악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핵심 이슈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에 가설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도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보관리는 계획, 수집, 분석, 활용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지향적 사고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객관적 사실에 두는 것으로서
문제의 제기, 원인 분석, 해결한 모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능한 상식과 주관,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성 요인도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원인에 착안해서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법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레토 그래프는 파레토 법칙의 개념에 따라서 제시된 원인 분석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파레토 그래프는 근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소수 핵심 원인을 찾아주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는 11장 대안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10장의 학습평가 문제를 풀이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